네. 다음에 마지막 과목 심리 상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론은 자주 좀 나오는 형태입니다. 형태를 바꿔서 여기서 출제가 이렇게 돼요. 아노미 이론, 사회 통제 이론, 비행 하위 문화 이론, 사회 배제 이론이 있습니다. 답은 이제 사회 배제 이론인데 아노미 이론은 줄줄줄줄 무너진다는 것이죠. 뭔가 아노미 상태, 혼란이나 무규범이 일어나고 그래서 범죄가 이어진다는 그런 이론이고, 사회 통제 이론은 그 말 그대로 사회 통제력이 약화되면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런 것이죠. 비행 하위 문화 이론도 비행을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이 집단의 관습적 문제를 보는 이론입니다. 사회 배제 이론은요, 격리시키는 그거예요. 일단의 집단들을 사회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대상이니까 요거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접할는지 몰라도 이렇게 적색으로 표현한 것은 이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2번입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시도하는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자살 문제 형태를 바꿔서 많이 나옵니다.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의사소통 기술, 과도한 신중성, 이게 자살을 시도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신중해서 자살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죠. 신중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이라든가 충격에 뭐냐면은 아주 그 급한 그런 것이죠. 신중하면은 그렇게 되지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도를 하게 되겠죠. 부적절한 대처 기술 맞습니다. 이건 뭐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자살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모방 자살이 많다거나 이런 것도 있죠. 또 동일시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존경했던 사람이 자살하면은 그 인물과 동일시해서 집단 자살 이런 경향 등등 이런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입니다. 테일러가 제시한 학습 부진화에 관한 특성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 1회 때 한번 또 풀어봤던 문제네요. 학습 부진화, 지능은 정상적이자 부진화는 지능은 정상, 지진화는 지능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정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과진화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는 1회 82번 그 이론 총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왜 부진을 할까? 이 특성이 보면은 학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부진하니까 자기 비판적이고 부적절감을 가져 자존감이 낮습니다. 목표 설정이 비현실적이고 계속해서 실패를 봅니다. 부진하면은 뭐 사업 실패하면은 그 느끼는 그런 느낌하고도 같을 거예요. 주의가 산만하고 학업지향적이다. 왜 학업지향적 같으면은 부진화가 잘 안 되거든요. 뭐냐면은 학업지향적이 아니고 사회지향적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놀러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그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과목이 심리 상담학은요. 딴 과목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좀 특징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보충시켜주는 그런 효자 과목이다. 이렇게 요새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 효녀 과목이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84번입니다. 상담 및 심리치료의 발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런 거 이론들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거는 뭐랄까 좀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글래스는 1960년대 현실 치료를 제시했다. 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글래스의 현실 치료 이렇게 돼요. 가족 치료 및 체계 치료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맞아요. 그다음 메이와 프랭클의 영향으로 게스탈트 상담이 발전하였다. 자, 이제 발전시킨 거는 뭐냐면은 메이와 프랭클은 얄롬의 실존주의를 이후에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처음 등장시킨 거 개발한 사람은 게스탈트는 펄츠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지가 않죠. 위트먼은 임상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으며 치료적 목적을 위해 심리학의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였다 돼 있죠. 이거는 맞는 답인데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출제가 많이 됩니다. 위트머 하면은 임상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고 치료적 목적을 위해 심리학의 지식과 방법을 활용했다. 위트머, 우리가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임상심리학의 쉽게 말하면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상담관계 형성에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로 적합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맞춰야 되겠죠. 내담자 시선 맞춰준다. 최소 반응을 적절히 사용한다.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인내를 갖고 지켜보기. 자, 여기에 항상 보면은 상담 관계 형성이거든요. 이건 상담 초기, 중기, 말기 중에 어디입니까? 네, 초기입니다. 초기에 이 주호소 문제를 인내를 갖고 이렇게 지켜보면은 관계 형성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때는 주호소 문제보다는 기초적 정보를 먼저 이렇게 탐색을 하는 것이죠. 내담자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본 상담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주호소 문제 이런 것도 지켜본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하기. 이런 것 전부 다, 우리가 상담의 그 초기 기법이죠. 이런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면담 상담 초기에서는 이 초기 상담 기법이 중요하죠. 그게 잘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담 초기 기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이론적으로 뭐 복잡하다 이런 건 아니니까 문제마다 익히면서 체계적으로 그 감을 좀 잘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초기. 이런 문제는 상업적인 기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안 틀리는 게 합격 비결입니다. 어려운 거는 기분 좋게 틀려줘도 되고요. 왜? 안에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나오면 60점이거든요. 목표는 60점입니다. 8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상담 기술은 했습니다. 내담자의 감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포함하여 내담자의 진술을 반복하거나 재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볼 때 해석이나 통찰은 아닌데 감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포함해서 재표현하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감정 반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재진술하고 또 약간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진술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니거든요. 감정에 대한 이 말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담자의 진술을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진술은 내담자의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 똑같은 말이 아니고. 그래서 재진술하고 좀 혼란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감정 반영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87번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내담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챙겨야 되는 문제죠. 밑에 보너스라고 해놨네요. 상담자의 자격과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미칠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다. 땡이죠. 나왔죠.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는 비밀 보장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뭐냐면은 공개할 수 있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될 때는 그렇게 보고요. 88번입니다. 아들러의 상담 이론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 격려하기 들어가고요. 뭐 여기 명확히 틀린 답이 나왔네요. 전의의 해석은 이건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죠. 이건 아니고요. 내담자의 숲의 침빗기라고 해서 이거 앞서에서도 한번 풀어봤죠. 개인 심리학에 박스 문제로 나왔죠. 그래서 나의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내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담자의 숲인데 거기에 상담사가 침을 뱉은 거예요. 그럼 내담자가 그 숲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가지고 숲을 뱉어서 다시는 그거를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이런 것이고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고 이외에도 뭐 초인종 누르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위 해석이라고 하는 너무 엉뚱한 확실한 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런 게 뭔가 숲의 신백기라든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하는 것도 무슨 의미인가 이런 내용을 참고로 봐주면 좋습니다. 89번 문제입니다. 백의 인지치료에서 인지도식,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죠. 인지도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인지도식이라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여기에 흑색으로 기되어 있네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후하게 한번 분류를 해봅니다. 사람마다 인지도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한다. 상식적으로 맞죠.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기부터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좋지 않겠죠. 나쁜 걸 청소년부터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이런 거는 인지도식은. 그래서 인지도식 중 대다수는 어린 시절, 즉 생애 초기에 형성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정교해지면서 생애 후기의 경험들에 의해서 자꾸 중첩이 돼요.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기부터가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나쁜 거 빨리 배운다 이런 말이 있죠. 배워집니다. 역기능적 신념이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를 유발하여 부적응 행동을 초래한다. 이런 사고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맞죠. 90번 문제입니다. 정신분석적 조건에서 과거가 현재의 정신적 활동에 지배적이고 영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 개념은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청색을 했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결정론하고 혼돈할까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제 이 문장의 내용 발생적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자주 들어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발생적 원리가 지금 여기 말했던 이런 그 내용이고 결정론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이제 과거에 그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이제 발생적 원리고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런 차원이니까 이건 원인에 의해서 되는 게 영향을 영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볼 때 이제 발생적 원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학 모델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 지도죠. 한국 이렇게 지도 가지로 우리가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지역학은 이런 원이든 아니면 빙하든 이렇게 줬으면 이걸 나눴죠. 의식, 전의식, 이쪽은 무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그 지형학적으로 이렇게 지도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 놓은 걸 많이 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문제의 그 내용에 볼 때 이런 내용은 발생적 원리다. 영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발생적 원리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1번입니다.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대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됐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스트레스의 원천으로는 좌절 받으면 스트레스 받고 압력, 갈등, 변화 등이 있습니다. 낯선 데 가면 스트레스 받고 요거는 옳은 표현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또 이제 뭐가 틀렸는가 이걸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스트레스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으로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 자주 나오는 그런 거 표현입니다.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는 문제 중심형과 인간 중심형 대처 방법이 있다. 여기는 문제 중심, 그 다음에 이 인간 중심형이 정확히 말하면 정서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와 정서가 혼합된 형태,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문제 중심, 정서 중심, 그리고 문제와 정서가 혼합되어 있는 이런 그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정서 때문에 스트레스인가? 아니면은 그것이 혼합돼서 그런가? 그런 뜻이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은 이게 이제 일반적 정보로 GAS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경고는 맞습니다. 경고. 그 다음에 저항이 A는 어시스턴트에서 저항이고 그 다음에 탈진입니다. 탈진이라고도 하고 소진이라고도 합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경저탈입니다. 먼저 경계를 하고 그냥 막 저항을 하죠. 탈진은 언제 됩니까? 마지막에 됩니다. 탈진이 가운데 탈진 다 됐는데 어떻게 저항을 하겠습니까? 저항을 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우리가 탈진, 즉 번아웃이라고 하죠. 번아웃 된다.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경고, 저항, 탈진, 또 다른 말로 소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맞는 표현은 1번 내용이 되겠네요. 92번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음주시 구토를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조건 형성 기법은 돼 있죠. 알코올, 흡연, 뭐 이런 거 나올 땐 또 과식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나오는 건 이런 건 앞에서도 한번 나올 때 동의됐어요. 이게 혐오 치료입니다. 행동주의 이 혐오 치료 이 방법은 여러 과목에서 같이 중첩돼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뭐 흡연, 뭐 알코올 관계, 뭐 이런 중독 관계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그 치료법 또는 조건 형성 기법은 혐오 치료다. 93번입니다. 집단 상담의 발달 단계의 특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저는 이런 문제 나오면 참 기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쁜 이유를 알죠. 여기 이제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이 시간요. 그래서 나는 입이 가벼워가지고 이 비천기를 알면은 나한테 소문을 안 내고는 못 견뎌 하는 분들은 한 10분 동안 한 5분 동안 듣지 말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천기 누설. 뭐 이렇게 내용들이 복잡해가지고 이거 찾기가 이것도 그렇다고 이건 집단 상담의 발달학의 특징을 순서대로 이것도 암기하는 것도 짜증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럼 한번 봅시다. 천기를 한번 볼까요? 일단 기억해 보니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4번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리얼 있습니다. 리얼이 더 많이 있죠. 그러면 1번도 이제 아웃되어 있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니언 있고 디컷 있습니다. 니언은 세 번째 요거밖에 없죠. 여기는 기억이고 디컷은 여기 있죠. 여기 이제 확률로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떨어져라.
그 다음에 3번. 이래서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지금 3회까지 푸는 과정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번까지. 지금까지는 어때요? 적중률 100%입니다. 60%만 되더라도 되는데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왠지 여러분들 이제는 반갑게 그렇게 여기셔도 될 겁니다. 5점 얻을 확률이 90% 정도 된다. 9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로저스가 참 인간 중심의 이 이론은 보시다시피 여러 분야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그 이론을 요약한 이론 쭉 있을 겁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면서도 우리가 적용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저스가 제시한 바람직한 심리 상담자의 태도 중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 또는 내담자의 사적인 세계를 민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거는 공감적 이해죠. 공감. 마치 상담자가 느낀 것과 똑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그 감정 이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것이 공감적 이해 되겠죠. 진실성이나 긍정적 정도 이건 아니고 이건 뭐 뻔하시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입니다. AA는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우리가 AA라고 합니다. AA에서 고수하고 있는 이 철칙이 있어요. 이 12단계 12전통에 해당하지 않는 거 됐습니다. 이거는 꼭 이 문제가 나와요. 이게 답으로. 뭐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다. 항상 비직업적이어야 하지만 서비스 센터에는 전인증을 볼 수 있다. 홍보 원칙은 적극적인 선전보다 AA 본래의 매력의 기초를 둠에 따라 대중매체 개인의 이름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12전통 이게 있습니다. 4번에 외부의 기부금 나오면 땡입니다. 왜냐하면은 AA는 일체 외부의 기부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이 AA 집단은 안 받아요. 전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아서 자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게 돼 있거든요. 외부의 기부금 나오면 이게 땡입니다. 이런 거는 한번 들으면은 오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96번입니다. 도박 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도박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봅시다. 원하는 흥분을 얻기 위해 액수를 낮추면서 도박을 한다.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올라가야 이 도박에 그 흥분을 만끽하거든요. 이거 틀렸죠. 액수를 낮추는 게 아니고 더 높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 말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가정 파탄이라든가 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도박을 중단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 뭐라도 중독 나오면 중단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자살을 초래합니다. 이게 맞죠. 도시보다 시골 지역이 많으며 도시보다 시골 지역보다 도시가 더 많습니다. 무슨요? 평생 유병률도 5%가 아니고 1%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은 여기에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건 보너스겠죠. 97번입니다. 상담 기법 중 상담 초기 단계에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상담 초기 단계에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게 뭡니까? 상담 초기는 분위기가 자유로워야 되죠. 항상 개방형 질문입니다. 폐쇄적 질문이 아니고 개방형 질문. 이거는 뭐 그냥 따라옵니다. 하늘에 실 따라오듯이요. 98번입니다. 특정한 직업 분야에서 훈련이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이것이 바로 직업 적성 검사죠. 이것이 앞으로의 그 미래 가능성입니다. 지난번에 했지만 한번 풀었죠. 성취도는 현재까지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적성은
언제부터 앞으로 이거 가능성, 잠재 능력까지 이렇게 재보는 것이, 알아보는 것이 적성검사가 되고, 지금 흥미검사는 홀랜드의 그 육각형 검사 있죠. 직업성숙도 검사는 이건 이제 우리가 CMI라고 하는데, 크라이티스가 개발한 그 검사 도구죠. 여기 이제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 이렇게 각각 5가지 있습니다. 이래 하는 게 직업성숙도 검사고, 직업 가치관 검사는 이런 내용하고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직업 적성 검사가 바로 직무 훈련이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이렇게 예측하는 검사가 직업 적성 검사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99번입니다. 변태 성욕 장애 중 여성의 속옷 또는 손수건 등을 수집하고 이를 사용하여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것은 이제 물품 없는 장애입니다. 뭐 이거는 한번 보면은 뭐 다음에 나오면 거의 100%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10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실존적 심리치료에서 가정하는 인간의 4가지 실존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는 실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4가지 실존적 조건. 안마, 아이고 살기 싫다, 춥다 고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죽자 고무는 첫째 죽음이고, 자는 자유와 책임, 항상 실존주의는 자유와 책임이죠. 현실주의는 앞에 했다시피 뭡니까? 선택과 책임, 이렇게 빠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실존주의에도 선택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실존주의와 현실주의의 그 경계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죽다, 고는 고독 또는 소외입니다. 고독과 소외. 그다음 무는 무의미성입니다. 무한적 존재 아니죠. 실존에서 삶은 유한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 실존적 갈등, 불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삶이라고 유한한 게 나만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존주의에서는 불안은 어떻습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는 우리가 그 심리 상담 치료 이론들은 전부 다 불안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두고 있지만은, 실존주의는 자 누구나 다 갈등이 불안이 하기 때문에,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는 인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정서고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그 기존의 뭐냐면은 상담 이론과 다른 방향으로 이 알롬이 접근했고요. 이런 실존적 조건, 여러분의 실존주의는 앞에도 나왔지만은 메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랭클 같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발전을 시킨 그런 이론들이 현재 많이 그 보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무한적 존재는 쉽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심리 상담 쪽을 봤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말이 챙겨서 효자, 효녀 과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사회 문제를 한번 접해 보겠습니다.